대장초는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넓은 농촌, 토지가 드넓은 농촌. 근데 우리말로 하면 들판에 있는 땅, 들땅, 뭐 이런 개념도 되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 내지는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적인 역할을 한 거, 시범적인 마을을 만들었던 거.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업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농사가 됐겠죠. 농사에 의존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. 그 대장촌도 그 자연 지형이나 바닷물 뭐 그러한 그 어떻게 개발이 돼서 형성되었는가 쌤이 아시는 대로 좀. 그러니까 대장촌이 개발되기 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그 대지주들이 한국에 와서 뿌리를 내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. 하나는 기존 설정되는 기간지라는 그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었고, 미간지 간척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, 대장촌은 호소가와라는 사람이 와서 1차적으로 기간지를 매입을 했어요. 그게 이제 공계산에서 삼례 비비정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인영이라는 사람의 그 공방전을 처음에 사가지고 기관지를 개척을 했었고, 그걸 발판으로 해서 미간지. 그러니까 대장촌의 서부 쪽은 평야지대라고 하는 서부 쪽이 옛날에는 만경강 그 벌판이었죠. 뻘밭이었는데 아무 쓸모없는 땅을 그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. 그래서 대장촌이라는 데는 일본 사람들이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적인 역할이었고, 그 생활 자체는 전부 다 농사에 의존했었다. 그러면서 이제 대보떡이라는 큰 떡도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. 금방 그 대부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아시는 분은 대부똑을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? 대보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경강 공사를 직강화 공사를 해줬습니다. 사행천처럼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그 강들을 모아서 직선화 공사를 하면서 잘라서 말로 반듯이 길을 내면서 물길을 잡기 위해서 강 양쪽 언덕을 제방을 쌓아 올린 거죠. 그 제방을 쌓아서 제방 안쪽에는 바닷물이 침수되는 것을 막았고, 따로 그러다 보니까 그 흩어져 있던 그 천들이, 또랑들이 예뻐지면서 농토를 만들었죠. 그게 약 200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개간지가 형성이 되었고, 그걸 잡아준 게 대보뚝이었습니다. 대보 크게 만든 뚝이다. 그 작은 보들은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독주항부라는 그 민영희 씨가 공방전 당시에 운영하던 그 수리 시설을 보면 그 보가 작은 보들이 30여 개가 있고, 그것을 호소가와가 샀죠. 그래서 그 보로 처음에는 만경강이 보로 형성되어 있었는데, 이 보들을 다 없애버리면서 만경강 물줄을 큰 줄기 하나로 뽑아내면서 이제 보가 생기니 그걸 대보뚝, 큰 보다. 이거 대보 뚝, 이중 발음이 되겠죠. 대보뚝. 대보도 되고 뚝도 되고. 우리가 마치 역전 앞을 갖다 역전도 되고 앞에도 서고 역전 앞이라고 앞자를 두 번 쓰는 것처럼 대보뚝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보뚝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저희들이 의문되는 것은 대보뚝이 되기 전에도 대장촌 사람들의 삶은 있었다는 얘기죠. 있었는데 대보뚝을 만들면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전주와 익산을 잇는 그 철길, 그것도 그 전에는 1914년 이전에는 경배 열차라는 게 있었습니다. 쌀을 실어가기 위한 그 작은 철도, 협계 열차죠. 그 철도 공사를 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노동력을 이용한 그 생활 연구를 갖기 위해서 이제 몰리기 시작했고, 그 열차를 만들기 전에는 아주 소량의 가옥들, 또 그 들판에 있는 그 한 두서너 채 집들만 있다가
공사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터를 찾아서 모이기 시작한 게 철도공사. 그 다음에 이제 대간선 수로락 해갖고 이제 삼려에서부터 요구까지 이어지는 그 물길 공사.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이제 그 대가리 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만경강 직강화 공사를 하면서 1920년경에부터 마을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쯤에서 1917년도인가쯤 돼가지고 대장촌 리라는 게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. 리 행정구역 대장촌 리가. 그 전에는 익산이 아니고 전주시 남일면 목야현으로 갔다가 남일면이었어서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대장촌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대장역이 생기고 대장촌 리라는 행정구역이 처음으로 생겼게 됩니다. 그때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. 그러면 또 가끔 이제 어떤 의구심을 갖는다면 왜 대장촌이라고 해볼까? 그래서 그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 구글에 들어가서 그 지도를 보면서 목축으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. 네. 도대체 대장촌이란 대장촌이 땅이 얼마나 큰 거냐. 어떻게 대략 그냥 어린 목축 계산으로 한 250만 평에서 한 300만 평으로 따져 이 정도 되고 그게 이제 주류를 이뤘던 게 대장촌하고 쌀이 모였단 말이에요. 농사짓는 나락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집산지가 되다 보니까 괜히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, 대한민국 사람들이. 그렇잖아요. 이 동네로 갈 수밖에, 농사짓고 갈 수밖에 없으면 그 집에 가서 아순소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대장촌에, 그래서 대장촌역을 앞에 있는 원대장촌이라고 합니다. 저희 그 대장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, 거기도 대장촌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고, 텃세를 부리고 하는 그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평수로 봐서는 250만 평, 내지 300만 평이 되고, 학생 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, 저희가 다닐 때 전교 학생 수가 약 한 2,000명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 학급에 60명씩 잡고 5학급, 한 학년이 6학년 2,000명이 넘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 집에다 한둘만 다닌다 해도 가구수로 따지면은 1,000가구가 넘는 계산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대장촌도 보통 그 100가구 마을이 크면 100가구, 200가구 그런데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구수로 봐서도 대충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부락이 보통 100가구 하면 큰 가구라고 했대요. 중촌이 100가구, 신촌이 100가구, 늘문이가 한 100가구, 그 다음에 신호, 회화 100가구, 그 다음에 이제 들땅 쪽으로 가면 이제 삼포, 덕실리, 공계, 그 다음에 김제까지 갑니다. 김제 쪽에 이제 고잔, 동계, 그 다음에 구담, 강릉리, 하신,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수가 굉장히 늘어나죠. 그쪽에 학교가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아, 예, 유일한 학교였어요.